이번 주 시장도 여러분들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당분간 시장은 대단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경계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경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경계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올라서 부담되는 위치가 되면, 자, 소리 조금 올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시장이 올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되는 위치가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그 소리 많이 크시면 너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부담되시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소리가 너무 작아서 좀 듣기가 좀 거북한 분들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번 주 시장도 예, 종목 장세는 충분히 진행됩니다. 종목 장세 충분히 진행되고, 오늘 제가 이제 주간 전략 무방을 그 진행을 하는 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이렇게 지루하고 이제 답답한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얘기입니다만 지금 종목 장세거든요, 종목 장세.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 장세입니다. 음. 아, 그래요. 드림케이 잘하셨습니다. 아우, 좋은 위치도 잘 오셨어요.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 종목 장세라고 제가 표현을 드립니다만, 지금 증시는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물반, 고기반, 물반, 고기반인 장세가 될 겁니다. 물반, 고기반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매수하면은 대박이 터질 거다라는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물론 물반, 고기반인 장세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내는 그런 장세가 될 겁니다. 근데 남들이 이만큼 올라갈 때 요만큼 올라가는 거, 그죠? 남들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나는 요만큼 올라가는 이런 걸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은 요만큼 올라가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주도주는 얼마큼 올랐습니다. 주도주는 이만큼 간다랬습니다. 그죠? 음? 지수가 요만큼 올라가면 주도주는 이만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한번 승부를 걸려면 이런 큰 시세를 보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주간 전략 무방을 열어드린 것이고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공부나 하고 이럴 거면은 이렇게 시간을 낼 필요 없겠죠. 근데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시장을 좀 만반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반 고기반입니다. 물반 고기반.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8시부터 시작할게요. 자, 정확하게 8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왜 물반 고기반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 드릴 거고. 그리고 그 물반 고기반인 장세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입니다. 저는 종목 한두 개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계좌를 터트릴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줄 만한 종목군들과 섹터가 어딘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미 다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단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뭐냐면 선택과 집중하셔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선택과 집중해라. 집중입니다. 그죠? 이 종목 저 종목 고르게 종목을 담으면 안 돼요. 가장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섹터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8시부터 방송 시작하게 되면 오늘 편안하시죠?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 많이들 외출도 다니셨을 것 같고 또 외출 다니셨으면
이제 좀 쉬실 시간 된 것 같아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방송을 좀 느긋하게 진행할게요. 맨날 뭐 평일날은 뭐 쫓기듯이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진행했는데 좀 느긋하게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시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8시 시작, 8시 됐고요.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은 녹화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녹화 내용을 꼭 보시기 바라고, 또 방송 내용은 지금 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 끝나고 나서 녹화 내용을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자, 녹화 내용 꼭 들으시면서 시장 좀 잘 따라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주간 전략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자, 엠벤골드 자,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이제 뭐 엠벤골드 엠벤 온지도 벌써 2년째 2년 중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적응이 많이 됐고 이제 많이 녹아들었습니다. 방송도 하는 것도 많이 적응하고 그게 좀 재밌어요. 재밌고 대신에 이제 엠비엔골도 와서 처음에 와가지고 장은 굉장히 안 좋았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그래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오히려 저는 코로나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코로나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또 저한테는 오히려 기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예, 뭐 기회의 시장이 된 거는 알고 계시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여기서 폭락하는 장세. 여기서부터 제가 한규수의 한큐라고는 TV 방송 출연했었죠. 자, 오후 2시 40분, 예, 2시 30분 정도에 방송 진행했는데 이 폭락하는 요 위치에서 방송을 시작했고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주식을 투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자, 던지는 것보다는 이제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죠? 반도체입니다. 최초로 강조했던 종목들이 PSK테크, 테크인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이에요. 여기서. 그죠? 다들 기억나십니까? TV 보신 분들? 한규수, 한큐 보신 분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면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코로나19가 터져서 증시가 다 무너지고 폭락 장세가 나오고 한국 증시가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치에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부터는 이제 투매하지 마십시오. 투매하지 말고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제 버텨라. 그리고 오히려 낙폭과됐고 저평가됐고 성장 가치가 있는 주도주들은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해라라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참 많이 강조드렸어요. 그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예. 물론 이때 코로나가 터져서 바이오 제약주들도 매매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좀 더 안정된 매매를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주도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그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역시 반도체 장비 주도 중에 아까 말씀드린 테크인 같은 종목들 여기죠? 여기입니다. 테크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한 거예요. 많이 올랐고 여기서 얘기하고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어때요? 결국엔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안 팔고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대박이 터지는 그런 장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세장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게 강세장의 위력입니다. PSK테크도 마찬가지죠. 완전 바닥권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주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11,350원 선에서 47,000원, 45만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5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 엠비엔골도 와가지고 참 힘든 과정들을 겪었습니다만 제가 이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황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을 하고 정말 신중하게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면서 시황만큼 여기서부터 투매 자자자 아니 1600 정도 될 거야. 1600포인트대 1600포인트 초반 될 겁니다. 요 정도부터는 제가 대형주건 뭐 어떤 종목이건 투매하지 말고
오히려 반도체를 선도한 성장주는 저가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아마 욕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마 욕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욕 먹을 것을 걱정해가지고 주식하면은 못하거든요. 또 방송도 마찬가지로 욕 먹을 거 걱정해가지고 뭐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얘기 못하면 그것도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엄청난 시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죠? 이 와중에 한 대표는 시장에 대해서 약간 방어적인 전략을 펼쳐다라는 얘기를 요 정도 한 번 정도,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방어적인 전략을 펼쳤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주식을 팔라라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 한 20%, 30% 정도는 좀 확보하는 전략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었죠. 요 앞에서는 좀 덜했어요. 특히나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비중은 30%에서 한 50% 최대로 그 정도는 확보하자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결국에 지난 3월달 폭락장세 이후 지금까지 한 대표는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얘기하면서 시황에 대해서는 거의 뭐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어요. 그죠? 무방 들으시고 TV방송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시황에 대해서만큼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 그 선두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금도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죠? 이게 바로 주도주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주도주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세장에서는 반드시 주도주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응? 그죠? 주도주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드시 주도주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강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제 한 대표가 이제 MBN골드 와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긴 시간 동안 증권시장에 입문을 해서 긴 시간 동안 시장을 분석하고 대응을 해가면서 많은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오늘 뭐 무방 와가지고 시황 잠깐 듣고 종목 하나 듣고 잠깐 단타 쳐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내용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주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으로 한두 종목이 아니죠. 뭐 계좌 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한 20개 있는데 한 종목 가지고 뭐 돈 벌 그게 아니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좌를 불릴 수 있는 방법. 계좌가 불어나야 여러분들이 진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20개 종목 중에서 하나는 상한가 쳤고 하나는 하한가 치는, 이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계좌가 단 1%가 됐건 2%가 됐건 5%가 됐건 10%가 됐건 30%가 됐건 계좌 수익률이 늘어나야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주시장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이제 엠벤골드 와가지고 코로나 터지는 그 장세부터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 시장 자체가 꺾인다라는 경계감을 가지라고 한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보이면서 분명히 지금은 제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렸고, 현금이 있는 분들은 주식 배팅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다만 주식으로 꽉 찬 분들은 여기서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시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지금 시장 자체가 좋다라는 걸 알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좌가 엄청나게 불어났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우리 장기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하고 제가 MBN골드 처음에 와서 저하고 같이 하셨던 회원님들은 이 구간부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지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수하고 계좌 수익률이 똑같아요. 오히려 지수보다 조금 높죠? 높습니다. 지금 이만큼 아직은 직전 고점을 약간 코스닥은 돌파했는데 우리 계좌도 이제 거의 사상 최고점에 거의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임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 강세장에 지금 편승을 하고 계십니다. 약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강세장일 때는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시장의 주도주와 유망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를 좀 봤는데, 자, 얀센이 지금 접종 재개한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요 기사 중에 뭐 사진은 제가 뺐는데, 뭐 기사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코스피 3200 시대, 당신이 축제에 초대받지 못하는 이유. 최근에 우리가 매매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고, 시장이 좋다. 앞서도 제가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코스닥 지수 여기고, 자, 코스피 지수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우리가 여기서 곧버스를 매수를 해가지고, 잠시만요. 곧버스를 매수해가지고 곧버스를 어디서 팔았습니까? 곧버스는 뭐예요? 지수가 떨어질 때 올라가는 ETF 상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여기서 곧버스를 매수했다가 어디서 팔았습니까? 정확하게 1300포인트가 깨지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곧버스를 다 팔았어요. 아,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바닥을 칠 거다라는 그런 의식에 여기인가 보다. 여기요. 예. 아,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바닥을 칠 거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곧버스를 우리가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이 바닥에서 팔은 겁니다. 팔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이 본격적인 상승장에 대비를 해서 시장의 유망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재매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은 위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서서히 시장은 살아날 겁니다. 이제 주식을 던지는 것보다는 현금을 던지시고 주식으로 잡아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었고, 그런 와중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기서 횡보 조정 장세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매집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이제는 뭐 반도체는 필수적이죠, 여러분들. 그죠? 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유망한 종목을 중심으로 바닥권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코스닥 종목을 잡으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조만간에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 시대가 열릴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 지수대에 완전히 안착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맞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됐다는 경계감이 있었습니다만, 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를 넘어가면서 금리 발작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국내 증시가 밀렸던 겁니다. 그러나 연준이 적극적으로 금리 방어에 나서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된 것이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에 나섰고 국내 증시도 반등 가능성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악재가 소멸되고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뭡니까? 미래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섹터라고 했죠, 여러분들. 바이오제약과 더불어서 반도체, 2차전지, 수소, 5G 그런 신성장 산업이 모두 코스닥 시장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서 코스닥에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대까지 안착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바로 이겁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맥점이죠. 매도 포인트와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매수 포인트에서 뭘 봐야 되는 것인가? 바로 어떤 주도주, 어떤 유망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지금처럼 그런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수가 많이는 가지 않는데
찔끔찔끔 살아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수가 미미하게 반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시장이 이렇게 좋고 한대편 여러분들 시장 좋으니까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해라라는 얘기 들었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제약주를 좀 보셔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서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종목군을 공개를 하면서 한 대표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바닥권부터 여기서부터 했죠.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부터 이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은 너무나 많이 빠졌고 실적도 좋은 상태에서 성장 가치가 좋으니까 이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부터 무방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한 겁니다. 무방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버렸죠.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신고가 났습니다. 직접 무척 뚫어버렸어요. 그죠? 우리도 4월 8일 날 회원님들 기식으로 해가지고 바이오사이언스 다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눌림 나올 때 또 못 사신 분들 매수하고 또 이제 시작할 때 못 산 분들 신규 회원님들 다 배집하는 그런 매매가 진행된 거죠. 결국 신고가를 본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시장의 중심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방송 들어오신 분들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이후부터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를 공개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항상 제가 이제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과 섹터를 분석드리면 추천주 개념이 아니고 한 대표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나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고 그 내용을 판단으로 해가지고 사고 팔든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든지 사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주에 새롭게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무방 들으신 분들은 차분하게 잘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그렇다고 너무 늦게 끝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9시 정도면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느긋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또 오래 하는 그런 방송 아니니까 차분히 따라오세요. 자,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와중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이 종목을 우리도 지금 다 매수해가지고 신고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SK바이오스는 지금 TV 방송에서 났고 요즘에 여러분 아시죠? SK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이제 별밤 특종에 나가 별 5개입니다. 별 5개. 지금 종목 나가는 종목들이 제가 수익률이 지금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지금 여러분들 그 엠벤골드 홈페이지 가시더라도 여기 있죠, 여러분들. 네, 여기. 네. 자, 지난주 제 주간 수익률 베스트 탑 1등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매일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지금 탑 1등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방에서 지금 엠벤에서 매매 자체를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 5개 나왔고 SK바이오사이언스 늦게라도 방송에서 나간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나간 겁니다. 방송에서 나가서 또 신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것도 아실 거고요. 그래요. 제가 먼저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마음을 비오고님, 그래요. 어서 오시고요. 제 누군지 알아요? 예, 그래요. 잘 오셨어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옛날에 우리, 토마토 계셨던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오고 계셔서, 너무 반가워요. 그래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토마토 떠나온 지가, 한지 1년 반 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고향 같아요. 자, 하지만 새로운 고향에서 적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그래요, 소프님.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은요. 그리고 또 뭡니까? 셀리드죠, 여러분들. 자, 셀리드라고 하는 종목도 뭐랬습니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랑이라고 듣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죠. 시장이 좋아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현금 필요 없고 주식을 가지고 가라 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장은 많이 빠졌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하라고 그랬고, 그동안 저는 바이오 제약주를 별로 안 봤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한 몇 주 전부터 제가 이제는 바이오 제약주 볼 겁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무방을 통해서 여기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같이 공유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 종목을 제가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신고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 셀리드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 종목은 우리가 여기서 최초로 여기서 잡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제가 안 쫓아가거든요. 근데 쫓아간 이유가 뭡니까? 워낙에 성장 가치가 크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 백신,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없앴는데 제일 빠릅니다. 그 속도가.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여기서 잡았고 갔다가 빠졌죠.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조금 더 빠졌죠.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왕창 들어갑니다. 4월 8일, 4월 15일, 4월 19일. 4월 19일에 매수하신 분 59,6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52.3%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백신주에 대한 관심들을 보셔라라는 얘기 했었고, 왜 백신주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백신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고, 아스트라제네카 문제, 얀센 문제 등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셀리드 같은 종목들도 수익 자체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뭐예요?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도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상악 한 방 먹어버렸죠, 여러분들. 단숨에 30%라는 수익이 나온 겁니다. 지금 딱 종목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제넥신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들어간 겁니다. 얼마입니까? 4월 12일 날 제넥신 99,550원에 매수한 겁니다. 신고가 났죠, 여러분들. 뭡니까?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살아나고 시장 분위기 좋은데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저 종목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 포트폴리오 상으로 그냥 뭐 코스피 대형주, 뭐 바이오 제약주, 철강주, 화학주, 뭐 반도체, 2차전지, 그냥 이건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냥 증권시장 마물상인 겁니다. 마물상.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익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선택과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도주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선두로 해가지고 셀리드라든가 진원생명과학과 제넥신 같은 이런 시장의 주도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니까 한순간에 계좌가 확 불어난 형태가 되는 것이고, SK 바이오팜도 있잖아요. SK 바이오팜은 백신주는 아니지만 분명히 바이오제약주 저평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엔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겁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하셔야 돼요. 얘네 말고 다른 종목 올라가는 거 쳐다보고 올라가는가 보다 하고 그 섹터들 중에 가장 유망하다,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마찬가지, 여러분들. 유니셈, 그죠?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그냥 돈 벌어주는 종목들입니다. 사이맥스, 주성엔지니어링, 오션브리지, 그죠? 주성엔지니어링도 오션브리지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다 얘기하고 방송에서 다 나갔던 얘기입니다. 주성만 방송에서 안 나갔던 종목이죠. 아직도 상승 기조가 모두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매매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지 않는 이유고, 여러분들과 달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랭킹권에서 우리가 수익이 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아까 보여줬었죠? 자, 주간 수익률 1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겁니다.
주도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결국에 시장이 이렇게 불어나 상승세가 살아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계좌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 불안하니까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매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이 딱 맞아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제가 생각했던 내용하고 딱 똑같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은 미미하게 반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지수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쭉쭉쭉 올라가면 움직이는 종목들 대형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수익이 나는데 지수가 한참 오르고 나서 옆으로 기어가다가 얘만큼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죠? 잠시만요. 지수가 이만큼 오르고 나서 한참 기어가다가 요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확실하게 지수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대형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매매하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두 다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수가 요만큼밖에 안 올라간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수가 여기서 더 갈지 아니면 또 옆으로 기어갈지 떨어질지 그것도 지금 불확실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오르고 지리한 횡보세를 기록하고 미미한 반등, 아주 미미한 반등이 진행된 가운데 그죠? 요만큼밖에 올라가지 않은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수는 보지 마라. 지금 현 구간에서 지수의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은 좀 무의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코스피 지수의 목표가, 올해 목표가를 제가 3,300에서 3,400 정도까지 잡았다가 어젠가 그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잘하면 진짜 시장이 잘하면 당초 제가 지난해 연말 금년 초에 예측했었던 3,700에서 3,800도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제가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앞질러 가지 말고 분명 가능성은 다시 3,700에서 800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여전히 지리하고 미미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까지 3,800까지 보고서 우리가 대응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나중 일이고요. 우리는 일단 3,300에서 3,400 정도 보고 그리고 지금 장세는 급격한 상승보다는 미미한 반등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수는 여전히 볼만한 단계 아닙니다. 지수는 안 빠지면 돼요. 지수는 대세 하락으로만 안 가면 됩니다. 안 가면 되고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수는 보지 마라. 뭡니까?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수가 이렇게 확실히 가면 대형주 가지고 매매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한 횡보세를 보고 이제 막만의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곧바로 더 갈지 아니면 더 진이기는 과정이 나왔다 나중에 갈지 내지는 지금처럼 미미한 반등이 나올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최소한 폭락에 대한 우려감은 없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지수가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많은 종목이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대형주라든가 이런 종목은 많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적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소형주라든가 성장성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 가지고 보면 이 장은 분명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수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러나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승부를 걸게 되면 분명히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횡보장세 속에서 종목 선택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근거 없이 투자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매매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증권 스팸 문자하고 스팸 전화들 많이 가시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팸 문자하고 스팸 전화 있잖아요. 어디 무슨 스탁이니 무슨 인베스트니
뭐 증권 전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전화 많이 가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제가 보는 한 거기는 거의 90% 이상은 다 사자 돌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면 이런 제도권으로 들어와가지고 매매를 하죠. 그렇게 숨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낚시질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혹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가 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가 봐요.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주식시장은 투기판이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제가 이제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죠.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코인은 주가가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그 요인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주가가 오를 때는 그 시세가 오를 때는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암호화폐 이런 가상화폐가 실질적으로 화폐 대용을 하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실질적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전 세계 오너들 절반 뭐 미국의 이제 젤런 어디요? 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우려감들을 많이 피력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실질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 뭐 $10,000 넘어가고 뭐 $20,000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유와 근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팅하는 것은 그건 투기판에 뛰어드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최근에 코인 폭락 나왔죠. 저는 뭐 더 무너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코인 하면서 밤잠 설치고요. 예, 대응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주식은 안 그래요. 주식은 반드시 주가가 올라가는 근거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뭐냐? 실적과 성장성입니다. 예. 반드시 실적과 성장성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시세가 오르거나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은 지금 자체는 좀 지루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전체로 안 좋으니까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이런 실적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주식은 투기가 아니에요. 이건 투자입니다. 결과를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급하면 안 돼요. 하지만 분명하게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수익 나는 게 주식이고 한 대표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반드시 수익 내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장기 회원님들 제가 웬변골도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저하고 같이 하신 회원님들은 지금 계좌 수익률 자체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시장보다는 분명히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계좌 수익률 거의 또다시 사상 최고가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회원님들 많이 계세요. 예. 시장 자체가 못 간다고 횡보하고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계좌가 박살나고 있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지금 계좌가 분명히 신고가 부근에 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정도 되게 되면 계좌는 분명히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할 거라 보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 시세, 펀더멘탈과 실적과 성장 가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결국에 그런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거. 진득하네 못 버티고 샀다 팔았다. 지금 여기저기 많이 찔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진득하게 못 버티고 샀다 팔았다. 이 사람 말 잘한 것 같아요. 횡보장에서 종목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분명히 이 사람이 얘기했고,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을 제가 분명히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이 투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진득하게 못 버티고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대표는 이런 매매는 절대 안 합니다. 알고 해야 되고요. 이런 장세에서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지수 신경 쓰지 말고 종목에 집중해라. 그래서 종목 발굴에 주력하라고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왜 이런 장에서 이런 종목이 가느냐, 그런 근거, 파이오 제약주, 코로나 백신주들을 중심으로 보셔라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백신이 우리나라가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화이자 백신을 9천만 회분을 지금 확보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근거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백신 관련주들을 매수했을 때, 백신 관련주를 매수할 때 왜 그 근거가 뭐예요? 왜 SK 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그리고 진원생명과 그리고 제넥신 같은 이런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을 매수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방역은 잘했습니다만 백신 확보에 실패를 했고, 실패를 했는데 그나마 확보했던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고, 또 얀센도 혈전 문제로 접종 자체가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 차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된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약 680억 정도죠. 680억 정도의 대규모 지원 자금을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들한테 지원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왜? 앞으로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 업체들은요, 백신을 해외에서 들여오든 말든 간에 백신 개발은 우리나라 자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성장성, 그런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이고,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가가 신고가를 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셀리드가 우리나라 백신 개발에 있어서 제일 선두권입니다. 셀리드가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셀리드가 공시가 나왔는데, 여기죠. 셀리드가 코로나19 백신 일상 참여자 전원에게서 중화항체가 형성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토요일 날 아침 7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뭐예요? 셀리드가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일상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2차 임상 이상이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장은 뭐예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런 것들도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셀리드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제넥시나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결국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대응을 해야만 시장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시장을 보자. 그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설명드렸었고,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주를 중심으로 보셔도 이번 주, 지난주 최근 증권시장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올랐어도 거의 한 달의 기간을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이만큼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죠? 안 올랐고,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그죠? 900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더 유망한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뚫었습니다. 1000포인트대에 일단 안착이 된 거예요. 1000포인트를 뚫고 나면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쉬었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코스닥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고,
코스닥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높여가는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일부 바이오제약주가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부 바이오제약주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시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올라갔죠. 얘네들은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는 얘네들 다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얘네 쫓아가시면 안 되고 얘는 정리하셔야 되고 바이오제약주라 다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바이오제약주 장세가 아니고 백신 개발 관련주들의 랠리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반도체도 그렇고 또 뭐 OLED도 그렇고 카메라 스마트폰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또 수소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시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난 섹터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거래소 시장의 일부 대형주들, 철강주들이 그나마 강세를 본 거고 실질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시장 자체에서 큰 시세를 준 종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좌가 불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떨까? 중요하겠죠? 자,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거의 95% 이상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이 안 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자, 그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8시 42분이니까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5분 안에 시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끝낼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일단 코스피는 이렇게 중간 바닥을 찍고 올라왔고 사상 최고점 종가 기준으로 뚫었다가 이제 밀린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신고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에서 이제 마지막 물량을 좀 받아내고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코스닥 지수가 지난번에 1000포인트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전개가 됐다가 여기서 사상 최고점을 잠깐 돌파하는 강세가 나타났다가 그냥 밀렸었죠. 똑똑 놓고만 하고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자, 1000포인트 들어왔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000포인트인데 1000포인트가 돌파되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1000포인트가 지지선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 코스닥은 앞으로 이 1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앞으로 이 1000포인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000포인트는요,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1000포인트가 지선 역할을 할 것이고요. 1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기간주종 혼주 장세가 좀 더 나올 거고 요런 혼주 장세가 나오고 나서 다시 재반격에 연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반격에 나타나는 시점이 어디가 될지는 그건 좀 봐야 돼요. 그러나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닥은 분명히 재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월봉상의 코스닥 시장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0년 내 최고가입니다. 20년 내 최고가라는 의미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20년 내 최고가라는 경신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20년 내에 100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을 산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매물이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도 사고자 팔고자 하는 매물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주가가 시세 부출이 상당히 강도 높게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거 코스닥 시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닷컴 장세가 진행됐을 때 처음으로 열리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엄청난 수익을 냈었죠,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고점 매물이 없다는 얘기고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시세 부출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막연하게 기대감을 가지라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20년 내 최고가는 바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 보세요. 고객 예탁금. 고객 예탁금을 보세요. 고객 예탁금. 고객 예탁금이 67조입니다. 공모자금들이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대체로 그때 고객 예탁금은 한 20조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67조입니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났죠, 여러분들. 음? 이게 무슨 얘기? 고객 예탁은 뭡니까? 주식시장의 잠재적인 대기 매수에 대기 매수에. 여기 있는 고객 예탁금은 시장이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게 되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신규 자금들입니다. 그 자금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지수가 좀 더 올라오거나 시장 자체가 더 좋아지게 되면 이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시세 분출이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지금 4월이죠. 올해 3분기, 4분기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67조라고 하는 이 대기 자금들은 아직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게 갔다가 찌릿찌릿하다가 미미하게 올라가면서 이게 가는 장인지 안 가는 장인지에 대한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고점을 돌파하고 시세 분출이 좀 더 강화되는 게 확인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자금들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물밀듯이 이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럼 시세가 완만하게 올라갔던 시세가 상승 탄력이 가속화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 VIP 회원님들은 올해 연말까지는 무조건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간에 한두 달, 하루 이틀 수익 안 난다고 그거 실망해가지고 조바심 내시면 이 시세 절대 여러분들 수익 못 냅니다. 제가 분명히 코스닥은 20년 만에 기회가 온 것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67조의 의미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증시가 더 좋아지잖아요. 고객 예탁금이 더 늘어납니다. 코인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더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제 코인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은 분명히 저는 증권시장으로 빠져올 걸 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저는 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깡통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뭐 이 정도면 깡통이죠. 하지만 코인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은 분명히 증시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신에는요. 초기 국면에서 잡아야 돼요. 초기 국면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는 사람들이 초기부터 이 대시세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쫓아가게 되면 거기선 요만큼밖에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올랐습니까? 오르긴 뭘 올라요. 그죠? 코스닥도 이제 1000포인트 있을 때 이제 완착한 것이고,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위까지 올랐었는데, 저는 코스피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3300, 3400, 많게는 3700, 3800 정도인데, 3700에서 3800까지 간다고 치더라도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 대형주 쪽은 너무 많이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분명히 더 갈 거고요. LG화학, SDI 이런 정보들도 다시 한번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돼요? 20년 동안 시장을 쉬어왔고요. 그리고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더군다나 코스닥 시장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코스닥 종목은 뭐예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섹터가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미래 신성장 산업이 다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일단 2차전지 전기차 시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기차, 자율차, 수소. 일단 자동차만 해도 벌써부터 미래 신성장 산업입니다. 바이오 제약 산업도 분명히 미래 신성장 산업인 것이고, 인공지능을 선두로 해가지고 5G, 스마트 팩토리, 그런 미래 신성장 산업이 다 코스닥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 훨씬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크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성장성과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가 2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고, 그런데 코스닥 정보들은 중소형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고객 예탁금이 무려 67조입니다.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 시장으로 이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막말로 코스피 종목은 걸어간다고 한다면
코스닥은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들은 모든 매매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선두에는 뭐가 있어요? 그 선두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자, 분명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제가 뭐 워낙에 많이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얘기할 근거가 없어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시세가 좀 찌질찌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들. 종목들이 올라가도 찌질찌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군들도 분명히 다 살아있긴 한데도 안 올라가죠.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한두 종목씩 안 갈 것처럼 하면서, 그죠? 하나 두 개씩 안 가는 것처럼 하면서 야금야금 갑니다. 어떤 종목은 저렇게 올라가다 혹 빠지고, 어떤 종목,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안 갈 것처럼 하면서 저렇게 신고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하미반도체 기억나십니까? 한 대표가 어디서 출연한 겁니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다 같이 공유한 종목이고, 우리도 여기서 매수한 종목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100%라도 수익 냈죠. 참 팔고 나서 더 가서 아쉽긴 합니다만, 보세요. 어쨌든 간에 한 대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되냐면, 여기서 사서 100%밖에 못 먹고 팔았다 그래가지고 아쉬운 게 아니고, 한 대표가 이런 종목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런 종목이 아직도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도체는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는 지금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입니다. 주도 섹터의 주도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반도체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 안 가거든요. 지금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하미반도체 같은 신고가를 기록하는데, 이 중에서 그냥 한두 개 종목들만 신고가를 보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게 다 순환한단 말이에요. 얘네가 지금 계속 올라갔다가 얘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얘 가다가 또 쉬어요. 쉬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못 올랐던 워닝 IPS, 사이맥스, 유니셈, GST 한 대표가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돌아가면서 또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순환하면서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엔 우상향이란 얘기, 우상향. 못 기다리면 못 먹는다. 그렇다고 또 반도체 장비주가 다 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가 하루하루 시세를 보게 되면 지루하고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마이크론도 그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 나오다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고, 한미반도체도 사상 최고 경신하고 안 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날아가는 그런 형태가 됐죠,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는 지금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강세장을 이끌고 있는 중심 섹터입니다. 아셨습니까? 반도체 놓치면 안 돼요. 아실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반도체 장비주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지수 바닥 나올 때,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반도체 장비는 TV 나가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도체 장비는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얘기하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올라간 종목군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둬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지루하잖아요. 하지만 못 기다리고 못 버티면 못 먹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추격 매수라든가 해도 돼요. 하지만 반도체 장비는 이제 이미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DST라든가 유니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반도체 장비주를 좀 보셔라라는 얘기 해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TV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오션브리지라든가 에로티베크 같은 이런 종목군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무방을 통해서 저는 아직 이런 종목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고, 오션브리지는 그렇게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 말고도
반도체 장비주들은 분명입니다. 이미 시세를 연출하고 있는 대장주들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아주 징글징글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터질 거고요. 중요한 거는 덜 올랐던 못 올랐던 반도체 장비주가 이렇게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이미 올라간 이런 종목이 아니라 이런 종목,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길목을 잡는 그런 매매가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얘기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도체 장비주. 제가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오션브리지라는 종목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주 중에 제가 최근에 이미 올랐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유니셈 이거 아직도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지고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있는, 추천이 아니라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종목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은 필요합니다. 근데 탄력이 좀 떨어지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곧바로 안 가고요.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 한번 푹 뺄 수도 있어요. 뺐다가 땡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후발주를 중심으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지금 뭐 네페스라든가 테스나 같은 종목들도 야금야금 올라오죠, 여러분들. 세워라 내워라 안 가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들 눈치 못 채게, 여러분들한테 들킬까봐 이렇게 야금야금 움직이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반도체 장비주들 도둑놈처럼 아주 저런 식으로 가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시세가 움직이는 걸 우리 개인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답답하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요, 그 회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확신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션브리지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그 별밤 특종에서 나갔죠, 여러분들? 별밤 특종에서 나갔고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오션브리지라는 종목도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있고, 이 회사는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SK 하이닉스를 주 고객으로 한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디램과 낸드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오션브리지 같은 이런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션브리지가 SK그룹으로 편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SK그룹의 관계사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거 말고도 펀더멘탈, 실적, 성장성, 기술력은 분명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못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을 보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에너티비 큐미라는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아주 징글징글해요. 그러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도 뭡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인 실적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난해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이 에너티베킴이라는 종목은 뭐예요, 여러분들? 건식 진공펌프로 생산업체로 말씀드렸었죠. 진공펌프 말 그대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진공 시스템 진공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반도체 생산 라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진공펌프도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과정들이죠. 지금 당장 곧바로 갈지 조금 이따 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종목들도 그런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죠. GST도 그렇고 징글징글하게 안 갔죠, 여러분들. 네. 징글징글하게 안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GST가 저렇게 터졌고요. 그죠?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한 대표가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여기서, 그죠? 여기서 얘기하고 나서 거의 두 더블 이상 간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맥스 보세요. 얼마나 징글징글합니까? 여기서 얘기했죠? 터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맞죠? 자, 사이맥스 제가 그 뭡니까? 한교수 여기서 한 3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을 겁니다. 방송에서. 그리고 유니쌤도 마찬가지로 요 가격선에서 요것도 한 2-3번 정도, 3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GST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한 2번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일 거예요. 그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 5번, 저부터 5번. 방송에서 제가 별밤 특종하고, 그 다음에 한교수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거 보신 분들. 자,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그죠? 네. 여러분들도 TV 방송 보시면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반도체입니다. 이게 반도체 장비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응? 이게 반도체 장비주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반도체는 절대 놓치지 마라. 반도체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시장의 중심 섹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돌아가면서 갈 겁니다.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라든가, 5G 이제 바닥 쳤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리고 수소라든가, 태양광, 풍력. 태양광은 지금 OCI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얘네들도 하나씩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일단 지금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다라는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의 반등도 백신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전면에서 전체적인 어떤 반등장을 이끌어낼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제가 오늘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예요? 반도체하고 백신이잖아요. 반도체 백신입니다. 많지 않아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유망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그 반도체 중심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보여서 다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죠? 셀리드, 진원생명과 제넥신, 그리고 SK 바이오팜, 다 바이오 제약주. 우리가 다 매매한 거 아닙니까? 다른 정보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반도체 유니셈, 방송에서 유니셈 9,900에서 나가는 거 보셨고, 사이맥스, 주성엔지닉, 오시언브리지, 반도체 장비주가 시장의 중심에서 또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럼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 일단 이 백신 수혜주들은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좀 이따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화이자 백신을 지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얀센 백신도 미국에서 다시 재투약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백신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내일 추격 매수하거나 그럴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백신 수혜주들은 이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하지만 나중에는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백신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백신 수혜주가 아니라 백신주입니다. 백신 개발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매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이게 시장의 중심 섹터에서 시세가 많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내일 이후부터는 얘들은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관망을 하자.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여러분들한테서 좀 주목을 하자라,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험주들이죠, 여러분들. 보험주. DB손보하고 현대해상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험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현대해상과 DB손보, 멀리는 메르츠화재까지 제가 이 보험주들을 중심으로 보험을 드러놔도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예.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뭡니까? 보험주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현대해상하고. 그죠? 아마 이거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수익 나오고 계실 건데, 자, 보험주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금리가 인상이 되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은행주들도 갑니다. 예.
저 무거운 돌덩이 같은 KB금융이 저렇게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도 제가 별밤 특종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지루하게 못 갔지만 결국은 횡보세에 나오다가 신고가 났죠, 여러분들. 애지간해서는 제가 은행주는 방송에서 추천 안 하는데,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합니다. 왜 그래요? 은행주들이 저평가됐다는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 선별할 때 제가 얘기했죠.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이 있어요. 똑같이 주가 수준도 비슷하고 기업 내용도 비슷하고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올라가고 얘는 못 가요. 왜 그래요? 수급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수급의 차이예요. A라는 종목이 저평가됐는데 얘네들이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니까 얘는 먼저 가는 겁니다. 얘는 지금 저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증권시장에는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 종목들 중에 저평가됐고 좋은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에 저평가됐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가는데 얘는 안 간단 말이에요. 환지금, 환장업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주식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입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그 차이가 바로 수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들어와요? 은행주로 들어오고 증권주로 들어오고 보험주로 들어옵니다. 이미 조선주라든가 해운주라든가 얘네들은 호재를 바탕으로 시세가 좀 많이 났고, 지금 시장에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지금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금융지주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기관 외국인들 양쪽 연이틀 동안 쌍끌이 매수 들어오죠, 여러분들. 그죠? 결국엔 그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금융주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분명히 저평가됐고 그런 가운데 수급이 살아나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은행주들도 많이 올랐고, 그죠? 은행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이제 증권주까지 갑니다. 그죠? 지금 같은 증권시장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증권주가 이렇게 많이 가기는 쉽지는 않죠. 증시가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되면 증권주도 분명히 갈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 기록하게 되면 증권주도 갈 거예요. 예, 증권주도 보셔야 돼요. 그런 와중에 제가 최근에 보험주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행주라든가 증권주에 비해서 보험주가 너무 못 올랐거든요. 그죠? 똑같이 퍼가 5배, 6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 여기다 올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예? 1분기 실적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가 분명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DB손보, 제가 말씀드렸죠. DB손보하고 현대사 뭡니까? 차트를 늘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디에? 매물층입니다. 직전 고점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거. 이 매물을 앞에서 요 기간 동안 물량을 받아내고 나서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국면인 겁니다. 제가 보기엔 반도체 DB손보라든가 현대해상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보험주지만 다른 보험주들에 비해서 주가가 못 갔고 상당히 가볍고 성장 가치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기술적으로 고점 매물까지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보험주 쪽은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보험주를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대해상과 뭐 DB손보를 추천한다 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추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세스봉님 잘하신 거예요. 혼자 매매 잘하신 거예요.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만 지금 이들 종목을 제가 추천드린다, 추천주가 아닙니다. 한 대표가 좋게 보고 있고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사고 팔고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라. 잘하신 겁니다. 센스봉님이 판단 잘하신 거예요. 예. 제가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가지고 매수하셔서 수익 나신 겁니다.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매매하시다가 수익 나시면 수익 나고
또 더 수익, 더 안전하게 수익 내고자 하면 그땐 VIP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주들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보셔야 돼요. 실질적인 대장주는 메리츠화재인데 메리츠화재 좀 올랐죠. 일질적으로 저는 뭐 메리츠화재라든가 현대해상과 DB손보 같은 이런 보험주들은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좋게 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권주들도요.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증권주들도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보험주 쪽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반도체도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롭게 주목을 하는 섹터가 또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도 상황 봐가지고 우리도 분명히 배팅하고 우리도 준비하는데 자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언급해드렸던 섹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에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던 그런 섹터가 있는데 뭐예요 여러분들? 여행주도 있죠. 여행주 그죠? 여행주. 자 이제 이 여행주들을 저는 이제 슬슬 다시 주목을 합니다. 여행주들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행주들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시죠? 지금 백신이 요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가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좀 더 가속화되게 되면 그 목표치 상향 조정은 더 빨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증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장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좀 자신감 있게 하세요. 한 대표가 시황을 통해서 시장 좋다 이게 분명히 말씀 기회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무섭고 이런 지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섭고 그런 분들은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제가 VIP 오시라 그랬죠. 뭐 제 방에 안 오셔도 좋아요. 하지만 한 대표방으로 오세요. 왜?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확실하게 주도주가지고 맨날 치고받는 그런 매매 안 하니까. 지금 보세요. 경제성장률 이렇게 좋습니다. 엇갈리가 없죠. 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9,9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에 대비해서 11월 달 집단 면역 조기 달성이 기대가 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파이자 백신에 대해서 추가 계획이라고 그랬죠.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 갔다 오더니 파이자 백신을 전 국민이 맞을 수 있을 만큼 확보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계약은 안 한 거고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부에서는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추가 계획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래서 뭐 1차, 2차 어쩌고 하면서 3분기부터 이번에 확보한 추가 계약 물량 4천만 회분을 포함해서 5,900만 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9배의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 명분의 2.75배 인구에 대한 접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2번 정도 맞아도 되는 그런 백신이 확보가 된 겁니다. 물론 언제 들어오냐 이게 관건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을지는 봐야 왜? 백신 물량 확보 전쟁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때에 맞춰서 들어올지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계획대로 간다면 뭐예요? 예, 백신이 확보가 된 겁니다. 이건 뭐예요? 백신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는 미국과 유럽처럼 일상화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백신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행주들의 반등세가 이제 서서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백신 수혜주죠. 얘는 백신 수혜주입니다. 모두 투어라든가 하나 투어라든가 참 좋은 여행이라든가 얘네들 지금 특히나 이 모두 투어 같은 종목들 모두 투어와 참 좋은 여행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요 바닥에서 우리가 잡아서 터트린 종목입니다. 그죠?
모두투와 함께 참 좋은 여행 바다권에서 우리가 배팅해서 수익 낸 종목이고 뭐예요? 파라다이스 역시 우리가 바다권에서 배팅해가지고 수익 낸 종목이고 GKL도 마찬가지로 바다권에서 잡아가지고 우리가 수익 내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자, 이 여행주들과 카지노 관련주들은 이 여행주들과 카지노 관련주들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백신 수급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백신이 좀 보급이 잘 되게 되면 여행 재개가 진행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백신이 수급이 좀 꼬였습니다. 그나마 확보가 됐었던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 문제로 난항을 겪었고 얀센도 혈전 문제로서 접종이 금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백신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접종률 자체가 2%밖에 안 됐었거든요. 접종 자체가 없고 백신 자체가 없었던 거 비상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의 시세가 이렇게 부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규모 백신을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거나 했던 나라들 이스라엘부터 해서 유럽과 미국, 영국 같은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마스크 안 쓰고 지금 생활을 시작했죠, 여러분들. 뭐예요? 일상으로 들어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종목들이 이제 수혜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주들과 카지노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된다.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하나 둘 다 좋아요. 하지만 일단은 대장주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이 모두투어와 참 좋은 여행 이런 종목이 될 거고요. GKL,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행주들은요. 지금 노랑풍선도 괜찮아요. 노랑풍선이라는 업체가 얼마 전에 지금 이렇게 상품도 이렇게 판매가 실직이 됐죠, 여러분들. 지금 요 상품 보니까 뭐 괌 여행 상품 같은데 상품 판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들 못 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백신 확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백신 확보에 따라서 백신 관련주들, 백신 수혜들이죠. 여행주가 가장 수혜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투어라든가 참 좋은 여행, 노란풍선 같은 이런 종목들 좀 보고 있고 역시 GKL을 선두로 해서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수혜주가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항공주라든가 면세점 관련주들도 수혜주가 되겠죠. 항공주라든가 자 잠시만요. 왜 이러죠? 자, 보게 되면 자, 뭐가 조금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자, 좀 넓게 보게 되면 항공주라든가 그런 면세점주도 될 겁니다. 그러나 대장은 어디냐? 일단 대장은 여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카지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보급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들은 여행주들과 카지노 관련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부터는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 말고도 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이제 방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섹터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주말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보험주하고 일부 반도체 장비주들 뭐 계속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백신 수혜주들, 여행주 쪽에 대해서도 이제는 서서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아시고 진에어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팔았나요? 이렇게 갑니다. 그죠?
결국에 뭐예요? 같은 섹터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부터는 서서히 다시 백신 수혜주 쪽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시장은 좋아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미국 증시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또 저렇게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지수가 모두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곧바로 더 치고 가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로 봐요.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많이 올라서 월요일날 내일 시장도 충분히 기대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증시가 곧바로 추가적인 급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최소한 급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는 점에 주목하시고 미국 증시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가 급락하지 않는 선에서는 국내 증시는 종목 장세는 분명히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우지수, S&P 지수, 나스닥 지수, 다우지수가 상승 기조는 여전히 강하긴 강한데 일단 너무나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면 안 돼요. 조금씩 미미하게 완만한 반등세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미미하고 조금씩 완만한 반등세가 진행이 되고 하방 경직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어떻습니까?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좀 더 강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종목 장세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시장 좋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장세가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갖기 바라고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시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형님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번 한번 부탁합니다. 7번. 그래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예, 흥행주의 고생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세요. 지금 미국이 얀센 백신 접종도 재개할 거다. 한국도 하영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것도 지금 여행객에 대한 기대감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것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제약 바이오 산업에 7,718억 원 제가 엄청난 규모를 투입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예. 자, 금액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백신주가 그렇게 시세가 많이 났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시장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부진하지 않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요. 앞으로 종목 장세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만 아시고 이거 위기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기회를 잡자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설명드릴 건 없고요. VIP 뭐 설명 안 드려도 되죠? 필요한 분들은 얘기합니다만 VIP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빨리 움직이셔라.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VIP를 오고자 했던 분들은 서둘러라라는 얘기만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실수록 수익만 낮아질 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만큼 수익이 높다는 얘기 해드리고 시장이 좋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응이 안 되거나 어떤 종목을 사서 어디에 사서 어디서 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힘든 분들은 자, VIP로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한대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잡주 매매 하지 않습니다. 부실주 잡주는 분명히 매매 안 한다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잡주 매매하고 정신없이 치고받는 그런 매매 저는 안 합니다. 그런 매매 안 하니까 그것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큰 시세를 목표로 대응하는 그런 매매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토마토에 있을 때하고도 매매가 좀 매매 스타일이 많이 바꿔졌어요. 좀 더 안전한 매매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세장이 되게 되면 그때는 뭐 단기 매매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좋은 주식으로 끌고 가면서 큰 그런 시세를 내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 시장에 맞는 전략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 100% 문자 대응이 가능합니다. 굳이 컴퓨터 앞에 안 앉아 계셔도 돼요. 저는 회원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 말고 스마트폰 들고 놀러 다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매매하시는 분들, 그 직장인분들 매매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또 컴퓨터 앞에 맨날 앉아서 건강도 해롭죠. 어르신분들 그냥 컴퓨터 앉아 계시지 말고 문자대로 나가는 대로 그대로 매매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기 아니고 기회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 종목 섹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고생하셨고 이번 주 여러분들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자,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